칠하리 산인 우리나라.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딜 가나 산입니다. 또 경치가 빼어난 21곳은 그냥 산이 아니라 국립공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산만큼이나 공원도 많은 걸까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공원이 뭐 1인당 얼마 이상 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그 통계는 산이에요. 산을 이제 같이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1인당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산 빼고 하면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대부분. 듣고 보니 그래요. 보통 공원에 가자 그러면 집 근처에 산책하러 가자는 정도지 사실 산에 가자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기?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약간 좀 좋아진 것 같고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넓게 이렇게 확보가 잘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만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그마한 이 공원이 그렇게도 좋으세요? 그래서 다들 공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겠죠. 상업지구내에 있는 그 도심공원은 주변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도 이용이 돼야 되겠고, 주택지역에 있는 그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에 잠깐의 여유를 주는 공간.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공원이 여러분 동네에는 하나쯤 있으신가요? 화려한 역사와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영국 런던. 이곳 런던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교통지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큼 공원이 많다는 것. 이 복잡한 도시에 또 공원은 그렇게 많다니 아무래도 직접 한번 둘러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는 1532년 헨리 8세가 만들었다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왕립공원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면적이 160만 제곱미터나 되는 그 유명한 하이드 파크. 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3배가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웨스트민스터 지역은 가는 곳마다 공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주차장은 거의 없는 주차 문제에 민감한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런던. 이러면 시민들은 불만이 없나요? Not that I'm aware of. I think London is very congested, so people are very aware of the problems with parking anyway. I don't think people feel that. I think they feel if we create more land for parking, it's just going to make the situation worse. 사실 런던 시민들은 지난 1952년 12월 불과 닷새 동안 발생한 스모그로 무려 12,000여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에 대한 이들의 열망은 더 커졌습니다.
런던 시민 한 사람당 공원 면적은 26.9제곱미터. 그런데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re are two reasons really. One is to create mini parks around the bigger parks so they're more accessible and you can get the kids outside and the local community outside. But secondly is to upgrade some of the spaces in London that are derelict and are not in a good way.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 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이곳 울산입니다. 313개의 도시공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다 더하면 500개가 훨씬 넘죠.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인 울산대공원과 멋진 대숲을 자랑하는 태화강 대공원까지 있어 대규모 공원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울산의 고민은 오히려 규모가 작은 소공원이나 전체 열의 8을 차지하는 어린이 공원이죠. 도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린이 공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의 그 성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렇게 이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지역 학생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통로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법원과 각종 사무실 근무자, 여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까지 하루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머무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린이 공원이 더 많은 상업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한 블록 건너 하나씩 있는 어린이 공원. 아이들은 이 공원을 좋아할까요? 어린이 공원인데 주변에 어린이 거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야간 상주 인구, 그러니까 주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의 상업적 성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어린이 거주자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어놨지만 전혀 이제 어린이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린이 공원인데 정작 어린이가 없긴 바로 옆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이런 곳에 어린이 공원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개발 그 방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역시 채비지라든가 뭐 이런 땅들을 이제 중에서 잘 안 팔리는 곳 면적만 내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에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하나의 개발 부지라 하더라도 외딴 곳이거나 뒤쪽에 숨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게 현행법. 여기까지는 좋지만 외진 곳에 공원이 먼저 들어선다는 건 누가 살지도 모르면서 집을 먼저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습도 거기서 거기. 그 가운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달라진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울산에서 문을 연 물놀이장은 10곳. 2달 새 32만 명이나 찾았을 정도로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이 물놀이장은 원래 있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거죠. 도시공원이 이렇게 변신한 사이 어린이 공원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플라스틱 놀이시설과 우레탄 바닥재. 이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원처럼 보이는 이곳의 어린이 공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찾은 곳은 세계적인 생태주거단지인 보봉단지 내 어린이 공원. 세계 각국에서 하루에 서너 팀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데요. 어찌 보면 아무리 둘러봐도 뭐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놀이터입니다. 단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렇게 말이죠. 생태단지인 보봉지역만 그런가 싶어 이번에는 프라이부르크 도심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찾았는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도 모래라고 하기엔 좀 굵은 이런 작은 자갈돌인데요. 그것도 지름이 딱 8mm인 자갈만 쓴다고 하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Wenn die unterschiedlich groß sind, von 0 mm bis 16 mm oder 8 mm, dann ist die Dämmung ganz schlecht. Ganz gut ist die Dämmung, wenn alle möglichst gleich groß sind. Kind da runterspringt oder runterfällt, dann würde es auf einer Gummiplatte oder auf einem Gummibelag viel härter landen. Das wäre viel härter, als wenn es in den Kies, in den Rollkies reinspringt oder reinfällt. Hier wird die Energie viel besser abgebaut des Sprungs, also wenn ein Kind runterfällt, als auf einem Gummibelag.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너무 작지도 굵지도 않고 너무 모나지도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런 자갈바닥 괜찮나요? Ja, der ist ja weich und nicht scharf. Also das sind ja runde Kieselsteine. Finde ich angenehm. Ja. 옷이 좀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Das ist kein Problem. Dreckige Kinder haben Spaß. 누구나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흙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 놀이는 사실 없죠. 게다가 여기에서는 안전이나 위생 면에서도 안심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모든 놀이터 시설을 점검하고 1년에 한 번은 바닥까지 뒤집어서 다 살펴보는 이곳.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래나 자갈을 바닥에 깔 필요가 있을까도 싶은데요. 여긴 고무바닥을 놀이터에 깔지는 않나요? Früher, in den 80er Jahren hatten wir auch Gummimatten und dann ist der Fallschutz immer wieder verbessert worden und mittlerweile ist bundesweit dieser Kies, dieser Rollkies der beste Fallschutz.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기에는 나무나 흙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는 게 이곳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Ich glaube, die Kinder nehmen alles. Hauptsache, sie dürfen drauf toben und klettern. Und Naturstoffe sind sicher besser für die Entwicklung. Aber ich behaupte, wenn Kinder sich bewegen dürfen, ist es eigentlich egal wo. Man könnte ihnen auch 3 Bäume hinstellen oder eine Stange oder ein Tuch. Die machen daraus was.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이 펌프가 여기서는 둘도 없는 아이들의 놀이기구입니다. 더구나 웬만한 놀이터에는 이런 펌프가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칙이라면 원칙입니다. Ja, die sind glücklich. Wir haben bei der neuen Spielplatzplanung die Idee, dass wir sehr naturnah gestalten wollen, weniger Schwerpunkt auf Gerätebereitstellung legen, sondern wir wollen die natürlichen Elemente, Wasser, Erde, unter Umständen, wenn es geht, auch Feuer anbieten. Als Erfahrungselement für die Kinder, dass sie ein kleines Feuer machen können. Geht nicht überall im innerstädtischen Bereich. 누가 뭐래도 아이들에겐 흙장난, 물장난, 불장난 이 3가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걸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해서는 안 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곳입니다. Manche Leute haben dann Angst, die haben Angst, dass ihre Kinder schmutzig werden und nass werden zum Spielen. Aber die Kinder haben nicht so viel Spaß beim Spielen, sondern erst die am Abend, wenn sie einen Tag lang auf dem Kinderspielplatz waren, richtig dreckig heimkommen, dann war das ein richtig guter Tag zum Spielen.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가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 모든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학가 앞에 있는 이런 상업지역 같으면 말이죠. 실제 이곳 섬들공원도 그런 주변의 특성을 살려 경사면 1층은 주차장, 그리고 그 위는 공원입니다. 대학가 앞에 있는 공원다운 공간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생이 많이 찾지는 않는데요. 더 많은 대학생들이 올 수 있는 뭐 좀 괜찮은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특히 대학가에 맞는, 그래서 애들 그때 우리 설계했을 때 아이디어 보면 뭐 휴대폰 충전기를 여기다가 뭐 만들어 준다든지 뭐 기둥처럼 세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주변에서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뭐 음료나 그 도시락 같은 거 사와서 앉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지 뭐 없으니까 저 정도밖에,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또 약속 장소로 뭐 해도 좋겠다. 전 세계에서 도시락 문화가 가장 발달한 일본에서는 공원에서 점심 먹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점심 무렵 직장인들이 고베시청 앞 이곳 히가시공원에 모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또 운동이나 모임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공원을 찾는데요. 이 친구들 역시 공원 근처에 있는 미용학교 학생들입니다. 3分間で踊るなんやろ応援歌みんな一クラスに1個ずつなんか踊ったり歌ったり走ったりするやつです。はい。 일본에서 공원이 가장 많다는 고베. 여기에는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제법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무래도 도로에서 찾기 쉽고 사무실과 가깝고 잠깐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좋아하겠죠. 그렇다면 고베와 연결된 인공섬 포트 아일랜드에는 직장인들이 갈 만한 공원이 있을까요? 이제 요 시가지내 작은 공원도 보시면 소로가 아니고 제법 넓은 도로인데 이 도로에 면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쪽 방향에서 오는 이 도로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도로가 꺾인 곳인데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녹지대가 정면에 보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봐도 이 녹색이 정면에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서너 개뿐인데도 눈만 돌렸다 하면 공원이 보이는 건 독특한 배치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곳에 실제 녹지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작은 녹지대 공원이라 하더라도 가장 시야에 많이 들어오고 시선이 많이 노출되도록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는 공원 면적이지만 사실 느끼는 거는 아, 공원이 많더라 하는 이런 느낌을 주죠.
우리의 도시공원은 번화가에 있더라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역시 울산 남구의 중심인 삼산에 있지만 큰 길이 아닌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원입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원 주변. 청소하고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매일같이 쓰레기가 쏟아지는 이곳. 공원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날이 새고 나서 다시 찾은 공원. 공원이 아니라 차라리 쓰레기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관리를 해도 끝이 없는 도시공원.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공원은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죠. 공원의 제일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유지관리 문제예요. 나무는 계속 자라고 풀은 계속 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몇 주만 아마 여기 아마 한 달만 손 안 대면은 이 주변에 풀 잔뜩 나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 좀 쓰레기장 같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이 공원의 속성입니다. 이런 뭐 건물하고 달리. 하지만 공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공원을 관리한다는 이곳. 공원 한켠에는 각종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제법 번듯한 이런 창고까지 있습니다. 5案ぐらいのこういう公園したいというのがいろいろ出てきて、その発表会をして、でそこでまあいろいろこの干潟を作ったりグラウンドを作った方がいいとか、あと年配の方が憩える場所を作りたいとかね、まあいろんな意見が出て、でそういうのを取りまとめて出来上がったということで。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HAT 유매공원. 원래 여기는 제철소가 있던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고비 씨가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어떻게 만들지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거죠. 바로 이분들이 그때 의견을 냈던 주민들인데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공원 전체를 손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언제부터 한 건가요? 作った時からずっとです。だから10年ほどね、もう8年ほど。だから毎朝掃除してるからね。朝6時から7時の間に朝掃除しよう。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 모래밭 역시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犬や猫がおしっことかうんことかするでしょ。だからナブ上だけ鳴らしても砂が汚れるから、で子供がやっぱり衛生に悪いし、だから何年に1回かは全部これ深いですから全部砂入れ替えて新しい砂に入れ替えて、何年に1回はね、はい、それと常に日頃こうやって危ないガラスの破片とか入ってたら危ないからそれは拾って常に出してる。 처음 공원을 만들 때부터 지켜봤으니 애정이 남다른 건 당연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진 건 지난 2003년 지정관리자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이때부터 법적으로 공공시설 관리를 민간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地域のことが入ることで言うたら安心できる空間ができてるんかなと
で今その制度を使っている公園が大体、全公園の1500公園ぐらいあるんですけど、1000公園ぐらい。 지정 관리자 제도가 생기기 전 공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본. 이제 일본에서는 동네 공원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큰 흐름입니다. サービスの向上と経費の節減というね、2つの相反することも、もっと進め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法律ができて、いろんな人が公園に関わ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で、制度はそういう法律ができたんですけども、一方でもたくさん作ってきたので、作るよりも使う、どうやって使うかっていうのがとても大事になってきて、みんながそれを考え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이 양지공원이 그곳인데요. 사실 서울시는 이미 1995년부터 해마다 100개씩의 소공원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주민 참여로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김성균 교수입니다. 어떤 시설 들어올 거냐, 그것도 주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설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나열한 다음에 그걸 또 주민들한테 다시 또 설문을 받아가지고 동구의 공표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온 시설들을 선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어린이 놀이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예, 여기는 이제 이게 스토리가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터 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더라고요. 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제가 조경을 이제 전공하지만은 그렇게 혐오 시설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자기 집 앞에 두지 마라. 완전히 님비 그건데 현상인데 이게 놀이터 하는데 그런 님비 현상을 주민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자는데 어렵게 합의한 끝에 만든 곳이 바로 이곳. 공원의 가장 아래쪽, 지금의 놀이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된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유가 제가 되는 이유가 다른 데는 다 경사가 사면이고 또 사면 옆에 차들이 굉장히 내려올 때는 급하게 내려가고 막 하는데 애들이 놀다가 옆으로 잘못 나가면은 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 이제 평지니까 제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해가지고 여기를 오게 됐어요. 놀이터뿐만 아니라 공원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주민 모두가 합의하고 시설 하나하나를 어디에 놓을지 함께 고민했는데요. 이 같은 주민 참여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손도장 찍기 행사였습니다. 같이 이 공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 기념으로 모여가지고 다들 손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손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이런 공간입니다. 요 하나 찍는데 그 당시 돈으로 3만 원씩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청소 도구도 사고 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드머니로 하기 위한 의도로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던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것은 외환 위기 이후 주민들을 대신해 공원을 청소하는 공공근로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게다가 양지공원은 2006년 지자체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추억이 어린 손도장과 벽화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계속 관리했더라면 이 공원은 훨씬 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영국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원을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깃발. 그린 플래그라고 적혀있는 이 깃발이 꽂힌 공원이면 믿을만합니다. 그린 플래그는 지난 1997년부터 시민단체인 시빅 트러스트가 수여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환경상, 공원을 대상으로 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8개나 되는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될 정도로 말이죠. The scheme's judged on against 8 criteria, and we look at they include a welcoming place, where the site is healthy, safe and secure, whether it's managed in a sustainable way, whether it cares for the heritage of the site and biodiversity, how well the site is marketed to the people who use it, how well it's managed, so we insist that every site has a proper costed management plan, and then most importantly, we want to see that every site understands who the users are of the site and perhaps the people who don't use the site, so they can ensure the site is being managed for the needs of that local community. 이 8가지의 선정 기준 가운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공원인가 하는 겁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그린 플래그상을 수상한 공원은 전체 80여 개 중 25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만으로도 수상 자격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별도의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That the site is clean, it's safe, it should have a range of facilities to meet the needs of the public. So it's a way of the public identifying a good quality green space, but it's also a way of encouraging our local authorities and other organisations to ensure they fund our parks and green spaces adequately. 이 그린 플래그 깃발은 관리가 잘 되는 공원이라는 일종의 보증 수표인 셈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린 플래그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groups and volunteers up and down the country who get involved in their green space, not only in asking them what they want from their green space, but also involved in perhaps doing some of the maintenance in their green space, fundraising, and ensuring that everybody works towards achieving a quality green space where they live.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건 주민들의 참여가 늘면 늘수록 작은 공원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They're all very, very different. Not one space is the same. We've got some very small spaces which are quite unique, and the bigger spaces, the open spaces, are what they say they are. The big open spaces, generally used by a lot of dog walkers, that sort of thing, to run with their dogs, and children run about and play ball games. The smaller gardens, which are more formal gardens with high quality bedding plants, etc., they're more people to sit on the bench and relax and just enjoy that quiet time, as it were.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spaces. Not one's the same. They're all completely different. 요즘 작은 공원이 주는 행복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분들, 서울 은촌동 주민들입니다. 지난 3월 이 작은 쌈지 마당이 문을 열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나라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 어디든 가면 다 쉼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를 내가 이사를 오니까 너무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간절하게 저도 바랐어요. 이런 공간을. 근데 여기가 이제 공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너무 진짜 기뻤었어요. 이곳 은촌동은 보다시피 집들이 연이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주택가. 지난해 서울시는 이렇게 500m 이내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공모를 냈습니다. 그때 81곳이 신청을 했고 이곳은 최종 선정된 2곳 중 하나인데요. 주민들은 어떤 공원을 원했을까요?
주로 이게 이제 모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거든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일단 운동기구가 제일 필요하다.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도 수첩에다 다 적어놓고 잊어버릴까봐 다 적어놓고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충인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걸 부탁을 한 거예요. 모가나무, 매실나무. 모가나무, 매실나무, 또 백일홍 이런 것들을 너무나 협소하니까 필요한 것만 몇 그루라도 심어주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운동을 하거나 나무 그늘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이런 공간을 생각했던 거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던 이곳. 땅은 서울시가 매입했지만 공원은 주민들이 꾸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그저 누군가의 집이었다면 지금은 마을 전체의 공원입니다. 이게 옛날에 집이었을 때는 참새 한 마리도 안 왔는데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참새들도 놀고 나비들도 나르고 이런 공간이 됐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이 공원의 가장 큰 결실은 이곳에서 이웃들과 얘기를 나눌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겠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명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가 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같이 협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이거 한 알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공원에 잘 안 오고 이런 분들도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같이 나눠줄 생각이에요. 주택이 밀집한 곳에 이런 작은 공원을 만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루지 못할 꿈 같은 얘기는 아니네요. 사실 영국 런던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공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포드는 외곽지대인데도 공원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이런 상황에서 도심에 있는 이 폐교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폐교의 뒷운동장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공원 만들기입니다. 시작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That's how it all began. So we realised that if we could just open up the gates and change the perceptions of it being an empty, closed space into an inviting and interesting place to come, then that's how we started. And without any money, we opened the doors and we engaged people with arts activities or gardening or just playing, like freely playing in a space. 이들 시민단체가 돈 한 푼 없으면서 겁없이 여기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순전히 바로 이분들, 지역 예술가들이 있어서입니다.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들도 낡은 학교 건물을 부수느라 바쁜 모습이고 평소 여기서 살다시피 하는 이 쌍둥이 남매도 한몫 거두는 중이네요.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나요? And about the treehouse. And it's because that you can go in it lots of times and it doesn't matter how messy you make it. And it belongs to anyone, so anyone can go in there at any time.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트리하우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나무 위에 지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말하는데요. 평소 아빠와 함께 여기를 자주 오는 이들 남매에게도 친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7살인 이들 남매는 이 트리하우스에서 단지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공원 만들기 자원봉사를 한다는데요. 과연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Once the main platform was built, then we could also get the children involved. So just using hammers and nails. Because it's not a precision structure, so long as it's structurally sound, that was the important thing. All of the other bits on top, actually the children, young people construct all of that. 런던 시내에 멋진 공원도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서 트리하우스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If you go to Greenwich Park and the children climb the trees, quite often somebody will tell them to come down because it's too dangerous. And it's all these things these opportunities that children that aren't open to children in London. So to come here to climb up to a tree house like this is fantastic. 이들이 공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트리하우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공원을 만들어보는 놀랍고도 환상적인 경험. 그게 바로 트리하우스입니다. We build children's playgrounds in London, and we're trying to involve children and local residents where possible. So it's much nicer when the children can help build stuff because it's more of an ownership feeling, and especially the older children respect what they've built much more than adults coming and build something for them. 그리고 무엇보다 폐교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참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공원이 들어온다는 건 무척 반가운 일이겠죠. Well, we couldn't get in because it was in the school grounds, but they did do a lot with it. So it got very overgrown. So I think it'd be good if we can get vegetable growing and children appreciating the trees and the flowers and the insects.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기부와 참여로 전혀 돈이 들지 않는 공원 만들기. 여기에 아이들의 상상력까지 더해져 마을은 벌써부터 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Lots of people maybe don't have the time. They live in a very busy city and perhaps don't value the green spaces that London has to offer. You know, I think even though London is a very green space, its finer details and all those little tiny pockets are, they're in a way the most important. You know, the ones you don't hear about because they engage a local community. 이곳 대포도는 지금 땅이 없고 소외된 지역에도 얼마든지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구도심의 이런 주택가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을 만들 만한 마땅한 땅이 없는 데다 만든다 하더라도 어디에 만들면 좋을지 조금은 막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도심에서 눈에 띄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백 년 된 보호수나 노고수가 있는 자리. 바로 이런 곳이죠. 중구 우정동의 한 골목길을 돌아 들어가면 울산에 이런 곳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는데요.
무려 700년이나 된 회화나무입니다. 그 옛날 울산으로 향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던 곳. 하지만 주변에 집이 들어서면서 갇혀버린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화나무는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는데요. 그건 바로 도심 속 녹지 공간입니다. 이 나무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는 아마 단독주택 두어 채 정도는 쉽게 들어서고 말았겠죠. 그런가 하면 이곳 삼호동에도 300년 된 당산나무가 지켜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생긴 바람에 가려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저 강 쪽에서 나무가 그냥 보이고 노출돼 있었는 거죠. 어쩌면 저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이게 하나의 어떤 목표물이 돼가지고 이정표 역할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 옆으로 이제 이 길이 큰 길이었으니까 동네 입구이기도 하고 동네 출구이기도 하고. 게다가 평소에도 큰 길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는 길에 들르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멋진 나무가 이렇게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약간의 공간만 더 있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도 이미 훌륭한 공원입니다. 공원을 만든다면 가장 기대되는 곳 중 하나는 이곳 태화동 이팝나무 자리입니다. 쌀밥 같은 흰 꽃이 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이팝나무는 울산 중구의 보호수 제1호.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 집 하나만 없으면 뭐 완전히 노출돼서 앞면에서 다 보이는 거죠. 이런 공간도 나무 하나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위치가 우선 좋으니까 딱 도로 대로변에 있고 삼거리에 있고 교차점에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여튼 뭐 이 길이 옛날 길의 흔적이 또 남아 있고 특히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여기 공원 저 담장 없애고 나면 정비하면 앞에 뭐 태화강 저 건너 남산우도 보이고 경치가 일품이죠. 하지만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은 16m나 되는 이 이팝나무의 앞을 환하게 터주는 일입니다. 바로 앞 태화강과 마주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숨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울산은 다행히도 삼호동이라든가 태화동, 이 우정동에 그런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먹은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습니다. 300년, 500년, 700년 된 이런 나무들의 그 오랜 견뎌온 살아온 시간이 현재 이 나무 모습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 느끼거든요. 우선 그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어떤 도시공원의 어떤 그 잘 꾸며놓은 요소보다도 저는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원을 어디에 만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는 것은 멀리 있는 큰 숲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국가 정책이 이런 적당한 소규모의 공원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5분 안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야지 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